그날 밤 시청자들의 심장은 시청률 그래프가 아니라 단 하나의 버튼에 매달려 있었다. 현역가왕 3첫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기사보다 빠른 문장이 올라왔다. 왜 그 버튼은 끝내 올라가지 않았나? 누가 봐도 올인정이라고 확신했던 무대였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화면 한쪽에서 회색으로 남겨진 버튼 하나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갈라버렸다. 그 한 표가 무대를 뒤집고 분위기를 뒤집고 무엇보다 한 소녀의 표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빈에서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한 그 장면은 단순한 방송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다. 그 장면은 이번 시즌을 관통할 가장 위험한 질문,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폭탄을 시청자 손에 쥐어준 순간이었다. 현역가왕과 미스트롯이 정면으로 맞붙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첫날부터 전쟁이었다. 예측 기사와 분석 글이 쏟아지고 숫자 하나가 누가 웃고 누가 울지를 가르는 칼날처럼 소비됐다. 첫 회 시청률 8%는 결코 가벼운 출발이 아니었다. 작년엔 두 프로그램의 격차가 훨씬 컸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간격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경고였다.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전쟁터는 시청률 곡선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터는 무대 위, 빈에서의 첫 소절에서 시작되었다. 빈에서라는 이름은 이미 상징이었다.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대상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차세대 괴물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대기실의 성인 가수들조차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MC가 선배들이 가장 경계하는 참가자라는 소개를 던지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이미 감지했다. 오늘 무대는 귀엽고 밝은 축하 무대가 아니라 판을 흔들 수 있는 전쟁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탄을 빈에서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터뜨렸다. 어린 참가자들이 쉽게 고르지 않는 곡, 어른들의 무게와 정서를 한 번에 요구하는 곡으로 정면 승부를 걸었다. 모두가 잠깐 숨을 삼켰다.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 곡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 그 걱정이 스튜디오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걱정은 박수로 뒤집혔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흔히 어린 참가자에게서 보이는 가벼운 떨림, 불안한 호흡, 급하게 솟는 고음의 과시가 없었다. 오히려 중심이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고음이 아니라 저음이었다. 무대의 공기를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리는 중저음이 기둥처럼 서 있었다. 말하자면 다이의 노래가 아니라 무대가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었다. 카메라가 얼굴을 훑고 조명이 쏟아져도 빈에서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정을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억울함과 슬픔과 절제를 한꺼번에 쥐고 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잔인할 정도로 성숙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확신했다. 이건 올인정이다.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무대라고. 실제로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주저없이 버튼을 눌렀다. 무대가 올라갈수록 버튼은 켜졌고 시청자들의 심장도 같이 켜졌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올라오면 된다. 올인정의 순간이 온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화면 한쪽, 마지막 버튼이 끝내 회색으로 남았다. 전설이라는 수식이 따라붙는 심사위원 정훈이의 버튼이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온도는 단숨에 바뀌었다. 박수의 기세가 멈칫했고 환호는 어딘가에서 부딪혀 꺾였다. 올인정은 무산됐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빈에서의 눈이 흔들렸다. 눈물이 터진 건 단지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눈물은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섞인 종류의 눈물이었다. 내가 방금 보여준 게 부족했나가 아니라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인정받나라는 질문이 눈물의 형태로 흘러내리는 듯했다. 정훈이의 심사평은 차분했다. 너무 잘했지만 아이답지 않다. 더 순수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말만 놓고 보면 따뜻한 조언처럼도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서바이벌에서 조언은 곧 기준이 된다. 기준은 곧 점수와 운명이 된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폭발시켰다. 여기는 아이의 재롱을 보는 무대가 아니다. 프로의 전쟁터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애초에 사랑과 이별,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한다. 그렇다면 어린 참가자는 무엇을 부르라는 말인가? 순수함만 요구받는다면 도전할 수 있는 노래의 세계는 시작부터 반쯤 봉인된다. 결국 시청자들이 느낀 불편함은 이거였다. 노래가 아니라 나이에 점수를 준 것 같은 느낌. 곡보다 생년을 먼저 보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의심. 그 의심이 한번 고개를 들자 논란은 공정성이라는 단어로 번졌다. 그리고 여기서 더 근본적인 불씨가 붙었다. 정훈이라는 이름이 가진 과거와 현재의 간격이다. 시청자들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과거 10대 시절, 이미 성숙한 정서의 곡으로 주목받고 어른들의 세계에서 무대를 경험했던 가수. 그 시절의 성숙함은 천재성으로 칭찬받았는데 왜 지금의 빈혜서에게는 아이답지 않다로 평가절하되느냐는 질문이 터졌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버튼 하나가 아니라 잣대의 일관성이다. 누구에게는 성숙함이 재능이고 누구에게는 성숙함이 벌점이 되는 순간 심사는 공정이 아니라 기분과 취향의 판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바로 여기였다. 당신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은가? 아니면 어떤 이름, 어떤 나이, 어떤 이미지 앞에서만 달라지는가? 물론 심사위원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에게 조언하는 건 가능하다. 오히려 필요하기도 하다. 문제는 그 조언이 합격과 탈락을 흔드는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방송 밖에서 선배로서 조용히 건넨 말이었다면 누군가는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송 안에서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심사의 권위를 등에 업은 판단으로 찍힌 순간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판정이 된다. 그리고 판정은 책임을 요구한다. 그 결과 올인정이라는 상징은 사라졌고 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내려와야 했다.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남은 건 단 한 줄이었다. 저 무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이 끼어든 것 같다는 찝찝함. 이 장면이 더 위험한 이유는 빈에서에게 남길 상처의 모양 때문이다. 어린 나이로 무대에 선다는 건 실력보다 더 큰 벽을 매번 마주한다는 뜻이다. 잘해도 너무 어른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조금 흔들리면 역시 어리다 라는 말을 듣는다. 이중의 함정이다. 그날 빈에서의 눈물은 올인정을 놓친 욕심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 보면 나이라는 벽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의 눈물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누군가는 노래가 아니라 나이라는 태그로 평가를 바꿔버리는 경험. 그 경험은 무대 밖에서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아이답게 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 하는 확인일 텐데 왜 그 확인이 마지막 순간 사라졌느냐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논란은 빈에서의 실력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무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댓글창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음이 가능한 게 말이 되냐 조린정이 아니면 뭐가 올인정이냐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누군가의 기준이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기준 덕분에 무대의 완성도가 더 크게 드러난 셈이다. 논란은 화제였고 화제는 관심이었다. 관심은 무대를 다시 살렸다. 빈에서는 울었지만 그녀의 노래는 더 멀리 갔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은 더 이상 잘했냐 못했냐를 묻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심사는 과연 공정했느냐고. 이쯤에서 현역가왕 3가 맞닥뜨린 선택은 단순하다. 시청률을 보며 성공을 자축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성 논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기준을 재정비할 것인가. 프로그램이 나이에 기대지 않고 실력으로 겨룬다라고 선언했다면 심사도 그 선언과 같은 속도로 따라가야 한다. 어린 참가자의 성숙함을 벌점으로 만들지 말고 그 성숙함이 어디서 왔는지